여러분, 조용히 미쳤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연봉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무려 227.5% 인상. 숫자만 봐도 고개가 절로 들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연봉 폭등의 주인공이 팀의 간판 스타도 FA 대여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KIA의 김호령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호령은 백업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던 선수였습니다. 수비는 괜찮다, 주루 센스가 있다,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평가는 늘 따라붙었지만 동시에 주전으로는 애매하다 라는 말도 늘 함께였죠. 화려한 타격 성적이나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있었고 팬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크게 언급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김호령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팀의 흐름이 바뀌는 장면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안타 하나보다 더 큰 수비 하나,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아도 상대의 기세를 꺾는 주루 플레이, 그리고 벤치에서부터 전해지는 묘한 안정감. 기록지에는 잘 남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이었죠. KIA 내부에서도 이 변화는 꽤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으면 확 느껴지는 선수. 이 말이 바로 김호령을 설명하는 문장이 되어갔습니다. 백업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전력의 빈틈을 메워주는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연봉 협상 테이블 위에서 그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숫자로 터져 나옵니다.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단순히 조금 올려준 수준이 아니라 구단이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인상폭입니다. 이제 너는 그냥 백업이 아니다. 이건 보상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팬들이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올렸을까? 한 시즌 반짝 활약 때문은 아닐 텐데. 바로 이 지점에서 KIA의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KIA는 팀 운영 방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스타 선수에 올인하기보다는 내부 자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FA 시장에서는 판을 키우되 계산은 냉정하게 가져가는 전략이죠. 김호령의 연봉 폭등은 이 전략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즉, 김호령은 단순히 잘한 선수라서 연봉이 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팀 구상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를 받은 겁니다. 외부에서 같은 역할을 해줄 선수를 데려오려면 얼마가 들지, FA 시장에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계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김호령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선수가 아니라 빠지면 계획이 흔들리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연봉은 그 위상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물론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기대치도 함께 올라가고 백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김호령의 지금까지 커리어를 보면 오히려 이런 변화가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늘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왔던 선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김호령 연봉 인상의 표면적인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더 흥미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KIA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판을 키웠을까? 이 인상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면 그 뒤에 숨은 FA 전략과 팀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1부에서 김호령의 연봉 인상이 왜 단순한 보상이 아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KIA가 왜 이 타이밍에 판을 키웠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FA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현실부터 보죠. 요즘 KBO 시장에서 외야 자원, 특히 수비와 주루, 그리고 팀 플레이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격만 되는 선수는 많지만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김호령은 딱 이 지점에 있는 선수입니다. 홈런 20개를 치지는 않지만 한 점차 경기에서 상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타입이죠. KI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선수를 외부에서 데려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FA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금액은 단숨에 수십억 단위로 튀어오릅니다. 게다가 계약 기간, 나이, 부상 리스크까지 함께 감수해야 하죠. 반면 김호령은 이미 팀 시스템에 익숙하고 역할도 명확하며 무엇보다 내부 자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연봉 2억 5천만 원은 오히려 합리적인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KIA가 김호령을 주전 외야수로 선언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김호령이 빠졌을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가 팀 안에 있는가? 이 질문에 KIA는 쉽게 있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은 김호령 개인에 대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팀 전력 구조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이 선택은 FA 전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KIA가 만약 내부 자원 관리에 실패했다면 FA 시장에서 더 급하게, 더 비싸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호령 같은 선수를 확실히 잡아두면서 구단은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꼭 필요한 포지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즉, 김호령의 연봉 인상은 돈을 쓴 사건이 아니라 돈을 아끼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내부 자원을 단단히 다져놓으면 FA 시장에서는 판을 키우되 불필요한 출혈은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최근 KIA가 보여주는 팀 운영 기조와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선수 본인 입장에서 이 변화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김호령은 늘 잘하면 고맙고 못해도 크게 티 안 나는 선수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연봉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팀이 기대하는 역할이 명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기 후반, 중요한 수비 상황, 한 베이스를 더 가야 하는 순간, 이런 장면에서 김호령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부담이 커지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시선이 쏠릴 수 있죠. 하지만 김호령의 성향을 보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자기 역할에 집중하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인정이 있어야 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번 연봉 인상이 다른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KIA는 지금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전이 아니어도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면 확실히 보상한다. 이건 라커룸 분위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 역할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자,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선택이 김호령 개인의 커리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리고 이 연봉 인상이 실제 시즌에서 KIA의 경기 운영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